무브, 로테이트, 스케일, 이레이즈 이게 기본입니다. 포토샵도 무브, 로테이트, 스케일, 이레이즈로부터 시작하고요. 캐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배울 스케치업도 무브, 로테이트, 스케일, 이레이즈고요. 3D 맥스에 있는 기능들도 무브, 로테이트, 스케일, 이레이즈가 기본입니다. 항상 요 네 가지가 기본이에요. 근데 이레이즈는 이미 배웠어요. 그죠? 우리가 델키 누르면 된다고 배웠어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무브, 로테이트, 스케일을 배워야 되는데 근데 이제 파생되는 명령어들이 있는 거죠. 이동과 복사는 한 끝입니다. 이동하고 복사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얘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복사가 되고 안 되고 그래요. 스케치업 같은 경우는 이동 명령을 누르고 컨트롤 키를 한번 눌렀다 떼면 복사가 돼요. 3D 맥스도 마찬가지고 포토샵도 마찬가지예요. 키보드를 한번 누르고 있으면 복사가 돼요. 그러니까 무브하고 카피는 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복사를 하는데 어레이, 배열이죠. 배열이라는 건 뭐냐면 일정한 간격으로 내가 지정한 숫자만큼 복사하는 거. 예를 들어서 50mm만큼 5개. 그러면 50mm를 이렇게 따박따박 띄워가면서 5개를 복사하는 거죠. 그게 어레이. 미러는 대칭. 대칭해서 복사하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미러 같은 경우는 대칭 복사도 있고 대칭 이동도 있고 똑같아요. 로테이트에서 파생된 명령은 없습니다. 스케일은 크기를 조절합니다. 제가 여기다 축척이라고 했지만 크기란 뜻이에요. 2배 키워라, 3배 키워라, 혹은 2분의 1로 줄여라, 0.5배 키워라 이런 식으로 배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냥 축척이라고 해놨어요. 스트레치는 늘리기입니다. 내가 선택한 부분만 늘리는 거예요. 늘리고 줄이는 거. 랭스는 내가 지정한 길이만큼 늘리기 혹은 줄이기. 이레이즈는 지우개죠. 근데 브레이크는 끊기예요. 내가 지정한 첫 포인트 2개를 끊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익스플로드는 분해하는 거. 렉탱글이라든지 폴리곤 같은 거 하나로 다 묶여 있잖아요. 이걸 분해할 때 쓰는 게 익스플로드입니다. 근데 거꾸로 조인이라는 명령은 다시 연결해주는 명령어예요. 브레이크하거나 익스플로드한 것들을 거꾸로 다시 연결해주는 건 조인입니다. 뭐 디바이드, 메주어 다 분할이에요. 분할 등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누는 거. 포인트, P타입, 요건 디바이드하고 메주어 때문에 적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포인트와 관련된 오스냅이 2개가 있어요. 노드하고 니어레스트하고. 요거를 한 이틀, 3일 동안 나눠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누구냐면 로테이트하고 스케일이 제일 어려워요. 어레이도 많이 사용하는데 어레이, 로테이트, 스케일, 카피 같은 것도 많이 어려워요. 아니 많이는 아니구나. 카피 어레이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응용법이 많아서 그렇지. 근데 로테이트, 스케일은 많이 어렵습니다. 이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저게 뭐지? 그러고 있어요. 자, 사각형부터, 무브부터 알아보죠. 무브 이동하기예요. 자, 제가 여기다가 간단하게 사각형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죠. 자, 렉탱글, 서클로 갈까요? 서클 반지름 10mm. 제가 반지름 10mm짜리 원을 그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죠. 지금부터 하는 모든 명령어들은 다 여기 있어요. 무브, 로테이트, 카피, 미러, 그 다음에 스트레치, 스케일, 어레이, 익스플로드, 이레이즈, 그 다음에 여기 눌러보면 여기 또 있어요. 여기에 브레이크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조인이고 여기 이렇게 쭈루룩 있습니다. 쭈루룩 있으니까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랭센이고요. 순서대로 이렇게 있으니까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동하기.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렇게 떠요. 셀렉트 오브젝트,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동할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객체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 클릭했죠? 근데 여러분들 객체 선택하는 거 기억나시나요? 객체 선택하는 방법들. 빈 공간 클릭한 다음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이거 윈도우 셀렉트 포함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빈 공간 클릭한 다음 왼쪽으로 이동하면 이거 크로스 걸침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셀렉트 오브젝트라는 메시지가 뜨면 그러니까 객체 선택하는 방법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윈도우 포함 선택, 그 다음 크로스, 이거 걸침 선택이죠. 이거 말고 몇 가지 더 있어요. all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 all이라고 쓰시면 돼요. ALL 다 쓰시면 돼요. 이거 전체 선택입니다. 이렇게요. 이동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all이라고 써요. 이렇게. 그러면 전체를 다 선택합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last, 마지막에 생성된 객체. 그 다음에 previous 맞나? 아, 기억이 없네. 맞네. IOUS구나. previous. 얘는 마지막에 선택된 객체. 차이가 조금 있죠?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last하고 previous. last는 마지막에 만들어진 거. last, 마지막에 만들어진 거 다시 선택해 주세요. 마지막에 만들어진 거 선택해 주세요. 이거 last. previous는 뭐냐면 마지막에 선택했던 것들 다시 선택해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자, 이동할 때 제가 이렇게 세 개만 선택해서 이렇게 이동해 봤어요. 얘가 마지막에 선택한 거죠. 여기다가 이렇게요. previous P자 쓰고 엔터. 그러면 마지막에 선택한 걸 다시 선택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들어왔어요. 어떤가요? 선택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이제 이동할 때 여기다가 뭐라고 써요? 이렇게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라는 메시지가 뜨면 쓸 수 있어요. previous, 마지막에 선택했던 거 다시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얼마든지 다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previous입니다. 자, 여기 select 명령어가 있어요. 그냥 말 그대로 선택만 하는 명령어입니다. select 그리고 이거 다 치셔야 돼요. 단축키가 없어요. select 하고 엔터 치고 선택하고 엔터 치면 그냥 끝나요. 객체 선택하는 명령어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선택만 하고 명령어 종료합니다. 이거 쓰시면 돼요. select 엔터 여기다가 previous 엔터. 그럼 마지막에 선택한 거 선택하죠? 엔터. 그러면 그냥 그걸로 끝나요. select라는 명령어는 어떤 기능이 들어있는 명령어는 아닙니다. 그냥 선택 연습하는 명령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select 했습니다. 여기에 last라는 기능이 있어요. last는 조금 아까 봤듯이 이 중에 마지막에 만들어진 거를 선택해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last. 요 조그만 동그라미 얘가 마지막에 만들어진 객체네요. 자, 한번 해보시죠. 펜스라는 기능은 울타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select 그 다음 여기다가 어떻게 쓰냐면 F자를 쓰고 엔터. 그러면 울타리를 그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울타리를 그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터. 그러면 이 울타리와 교차된 혹은 걸쳐진 객체는 다 선택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마지막으로 add와 remove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select를 했어요. 선택을 했단 말이죠. 근데 얘네들은 빼고 싶어요. 선택을 안 해야 되는데 했단 말이죠. 여기다가 remove. 그러면
이렇게요. R자를 누르면 여기에 셀렉트 오브젝트가 아니고 리무브 오브젝트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뭐가 되냐면 선택 해제가 됩니다. 선택 해제가 돼요. 객체 선택 해제. 그 다음에 다시 여기다 add라고 쓰고 엔터 치면 이제 비로소 셀렉트 오브젝트가 되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선택으로 바뀌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종종 내가 선택해 놓고 얘는 빼야 돼 그러면 리무브로 이렇게 빼시면 돼요. 그랬다가 다시 추가 선택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add를 누르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서클, 자 반지름 10mm 이동합니다. 그러면 이제 셀렉트 오브젝트가 나오죠. 여러분들이 조금 아까 썼던 방법, 뭐 윈도우, 크로스, 펜스, 리무브, add, last, previous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에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몇 가지 방법이 더 있어요. 뭐 W 폴리건, C 폴리건 이런 폴리건을 그려서 그리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드래그해서 그리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드래그는 이게 계속 누르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생각보다 이렇게 손목이 조금 아파요. 오래 하면. 그래서 드래그보다는 그냥 클릭하시는 게 편해요. 클릭, 클릭 이렇게 하시는 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쓰기에 편할 겁니다. 자, 그 방법들을 이용해서 객체를 선택하시면 돼요. 자, 선택하고 그리고 엔터. 선택하고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베이스 포인트, 기준점이요. 얘를 이동할 건데 기준점을 물어봅니다. 자, 원의 중심점이요. 자, 그 다음에 세컨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 클릭. 자, 이동된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이동해 보세요. 이동하기, 선택하고, 기준점 지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클릭. 그러면 이동이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선에 요 끝에 이렇게 원이 오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동하기, 중심점이 끝점에 그럼 금방 맞춰지겠죠? 뭐 다시요. 언두. 이동하기 여기 쿼드란트 포인트가 여기 끝점에 이해되시나요? 이동하기 여기 쿼드란트 포인트가 여기 끝점에 이런 식으로 이동할 수 있겠죠? 자, 한번 이동해 보시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많이 써요. 이동하기 기준점 잡고 골뱅이 100만큼 0도 이렇게요. 골뱅이 여기니까 50만큼 0도. 왜 안 들어가? 네, 이런 식으로 100만큼 180도 그럼 이런 식으로 각도를 이용해서 좌표죠. 내가 지정한 방향으로 100만큼 이동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오스냅을 이용한 것뿐만 아니고 좌표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이동 가능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 카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피는 복사예요. 카피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 클릭하고 내가 원하는데 클릭 그러면 복사된 거 보이시나요? 원하는데 클릭 자 미드 포인트 원하는데 클릭 계속 복사하는 거죠. 도장처럼 계속 복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엔터 그러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원래 이렇게 씁니다. 카피 원래는 아니고 골뱅이 20만큼 0도 골뱅이 40만큼 0도 골뱅이 60만큼 0도 골뱅이 80만큼 0도 골뱅이 100만큼 0도 어떻게 됐나요? 딱 지정된 간격만큼 복사된 거 보이시죠? 근데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요.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 기준까지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복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기준점은 하나예요. 이 기준점에서부터 거리가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한번 해보시죠. 자, 먼저 레이어부터 만들어 볼까요? 레이어. 우리 레이어를 2개만 만들어 봅시다.
첫 번째는 빨간색, 두 번째는 노란색, 첫 번째는 센터. 자, 이름은 중심선, 외형선. 자, 여러분들도 빨리 만들어 보시죠. 먼저 중심선을 놓고 X라인, 자, 각도는 30도, X라인 0도, 30도, 90도, 150도. 자, 선 종류 축척 0.3. 자, 서클 반지름 20, 다시 한번 서클 반지름 40. 자, 외형선으로 바꾸고 서클 반지름 55. 나머지 트림. 자, 요 안에 4개가 들어가는 거죠. 서클 반지름 3.5. 그 다음 카피 복사하기죠.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은 여기 중심점. 다시 볼까요? 서클 반지름 6.5, 다시 서클 반지름 10. 카피 2개 동시에 선택하고 각 교차점마다 복사를 해두면 금방 만들어지죠? 한번 해보시죠. 카피에는 이런 기능이 있어요. 자, 서클 반지름 10mm, 그 다음 카피 기준점 잡으면 여기에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어레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어레이 기능 중에서 일부가 일로 들어온 거예요. 많이 사용합니다. 이 어레이를 많이, 카피의 어레이를 많이 써요. 자, 보시면 제일 먼저 뭘 물어봐요? Enter number of item to array. 배열할 아이템의 개수를 입력해 주세요. 몇 개 복사할 거냐 이거죠. 자, 제가 10개를 복사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원본 포함입니다. 원본 포함해서 10개예요. 자, 엔터. 그랬더니 세컨 포인트를 물어봅니다. 두 번째 점이요. 지금 10개 쭉 복제돼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자, 2개, 3개, 2개, 3개. 원본까지 포함해서 10개 된 거 이해되시나요? 자, 간격이에요. 여기 세컨 포인트는 간격입니다. 처음 시작점부터 두 번째 위치까지의 간격입니다. 골뱅이 30만큼 0도 방향으로. 그러면 이렇게 30mm 간격으로 쭉 10개를 복제합니다. 다시 볼까요? 카피 어레이 10개. 자, 그 다음 우리 폴라 트래킹이죠. 폴라 트래킹으로 방향 맞추고 30mm. 그러면 30mm 간격으로 10개 복제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또 이런 식으로도 사용해요. 카피 선택하고 기준점 잡고 어레이 똑같이 10개인데 보시면 세컨 포인트 5와 피트. 피트는 맞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체 길이를 지정해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전체 길이를 지정해 주면 요 사이는 아케드가 알아서 나누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한번 해보시죠. 카피에 어레이 기능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카피 기준점 클릭하고 어레이, 그 다음 개수 지정하고 이렇게 세컨 포인트로 지정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어레이, 그 다음 피트, 전체 길이를 지정해 주는 거죠. 전체 길이를 지정하면 사이 간격은 알아서 계산해 줍니다. 다시 한 번만 해보세요.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라 그렇습니다. 이번엔 어레이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어레이, 배열이요. 얘가 이제 문제예요. 얘가 어려워요. 자, 어레이 객체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어레이 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나와요.
배열하는 방법이 3개입니다. 렉탱귤러 어레이 사각형 배열, 패스 어레이 경로 배열, 폴라 어레이 회전 배열, 이렇게 됩니다. 원형 배열이라고 하죠. 먼저 렉탱귤러 어레이. 자, 그러면 위에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전체 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근데 여기 리본 메뉴 보세요. 리본 메뉴가 바뀐 거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어레이는 이렇게 리본 메뉴에서 조절합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여기 컬럼이 4개, 로우가 3개. 여기 컬럼 4개, 로우 3개. 개수입니다. 그 다음 비트윈, 간격이고요. 이건 전체 거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무시하시면 되겠고, 레벨은 Z축 방향입니다. 앞으로 나오는 레벨은 무시합니다. 자, 그러면 보시죠. 컬럼을 제가 10개로 바꿔봤습니다. 그러면 10개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네. 로우를 1개로 놨습니다. 그럼 아까 카피랑 똑같아졌죠? 자, 10개. 그러면 10개에 10개 된 거 보이시나요? 자, 뭐 예를 들어서 5개에 4개. 그 다음에 간격을 100mm에 100mm. 어떤가요? 간격까지 조절되는 거 보이시죠? 이때 비트윈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처음 시작점에서 그 다음 시작점까지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여기서부터 여기 끝점에서부터 여기 끝점까지 여기를 비트윈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처음 시작점에서 그 다음 시작점까지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렉탱글 골뱅이 30,20 어레이 렉탱귤러 어레이 간격을 60에 40으로 줬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0이 아니고 처음 시작점에서 그 다음 시작점까지가 60이란 뜻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어레이의 비트윈은 여기 시작점에서 시작점까지입니다. 간혹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게 요 사이를 비트윈으로 오해합니다. 이건 카피의 어레이도 똑같아요. 이렇게 됩니다. 시작점에서 시작점까지.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런 식으로 조절하셔도 돼요. 여기 그립 있죠. 여기 그립을 클릭하신 다음에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클릭하고 그 다음에 움직여 보시면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고요. 이 제일 끝에는 수량이에요. 제일 끝에가 수량입니다. 이런 식으로 수량이고 끝에가 수량이고 요 가운데가 두 번째가 뭐냐면 간격입니다. 간격이에요. 이렇게 간격 조절되는 거 보이시죠? 클릭하시면 돼요. 드래그 아니고 클릭입니다. 클릭하고 이동하시면 돼요. 드래그 아닙니다. 클릭하고 이동하시면 얼마든지 조절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원점의 위치 조절해 줄 수 있고요. 자, 한번 해보시죠. 정투상 과제물이요. 자, X라인 0도 90도 그 다음에 45도. 자, 트림 옵셋 30 옵셋 20 다시 한번 트림 적당히 띄워서 그 다음 옵셋 10 필렛 트림. 자, 펜스로 우리 이렇게 해서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12개가 있었죠. 어레이 렉탱귤러 어레이 그 다음에 간격 뭐 150 100 그러면 한 번에 12개 다 만들어 놓은 거죠. 그죠? 이래 놓고 작업하면 조금 쉽지 않을까요? 그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이제 조금 어려운 걸로 들어갑니다. 서클 렉탱글 30,30
어레이, 렉탱귤러 어레이, 간격은 뭐 한 60에 60으로 제가 놨습니다. 자, 이때 뭐가 있냐면 여기에 오소시에이티브라는 게 지금 있어요. 제가 얘를 켤 겁니다. 보통 어레이는 이 오소시에이티브를 안 켜요. 이걸 안 켜요. 오소시에이티브를 안 켜는데 이걸 눌러주면 지금 오소시에이티브가 활성화됐습니다. 오소시에이티브가 뭐냐면 연관이란 뜻입니다. 즉 아이템과 아이템 사이의 간격과 아이템들끼리 서로 연관됐습니다 라는 뜻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관 배열이라는 뜻이 돼요. 근데 나중에 이 오소시에이티브는 한 두어 번 더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단어 자체를 기억해 두셔야 돼요. 나중에 연관 해치가 있고 연관 치수가 있습니다. 근데 치수하고 해치는 이 오소시에이티브를 활성화시켜서 씁니다. 근데 어레이는 이 오소시에이티브를 비활성시켜 놓고 써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끄셔야 돼요. 근데 사용하는 방법은 알고 계셔야 되겠죠. 제가 이렇게 오소시에이티브를 켜고 클로즈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시죠. 오소시에이티브가 켜지게 되면 이렇게 전부 다 한 번에 다시 되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어레이 에디트예요. 명령어가 있어요. 어레이 에디트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이렇게 오소시에이티브가 켜진 어레이만, 배열만 됩니다. 일반 배열은 안 돼요. 이 상태에서 선택하고 다시 수정이 가능한 거죠. 이런 식으로. 수정된 거 보이시나요? 연관 배열은 아이템과 아이템이 서로 연관되어 있어서 지금처럼 간격이라든지 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연관 배열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수정 한번 해보시죠. 보시죠. 선택하고 여기 보시면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뭐 에디트 소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얘네들은 수정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에디트 소스를 눌러서 이 중에 원본을 하나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에디트 소스를 할 겁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yes. 그러면 얘만 하나 활성화 되는 거죠. 여기서 제가 수정을 해보죠.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 나머지 다 수정된 거 보이시나요? 자,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바로 이쪽이요. 오른쪽 끝에, 리본 메뉴 오른쪽 끝에 가면 세이브 체인지하고 디스커드 체인지가 나옵니다. 오른쪽 끝에 있어요. 리본 메뉴 오른쪽 끝에 있습니다. 디스커드 체인지는 뭐냐면 수정한 거 버리기예요. 세이브 체인지는 저장하기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저장된 상태로 완성이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제가 여기다가 반지름이 15인원을 그렸습니다. 자, 선택을 하고요. 여기 리플레이스 아이템이요. 리플레이스 아이템. 그러니까 아이템을 리플레이스, 교체하는 거죠. 자, 리플레이스 아이템 그런 다음에 원본을 선택해 줍니다. 얘를 교체할 거예요. 얘로 대치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얘하고 얘를 얘로 대체해 주세요 그러지만 얘로 대체해 주세요. 얘하고 얘를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선택을 해 주세요. 그리고 엔터. 그러면 기준점입니다. 얘의 기준점. 이해되셨나요? 기준점이 지금 여기 있죠? 땡겨와야 됩니다. 기준점을 다시 정의해 줍니다. 그 다음에 대치될 것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거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선택하고 리플레이스, 그 다음 대치될 것을 선택해요. 엔터. 기준점 클릭해 줍니다. 누가 이렇게 되는 거죠.
나머지 엔터. 그러면 이렇게 대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리셋 그러면 다시 초기화 되는 거죠. 여기 리셋 어레이 그러면 다시 초기화 시켜줍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은요, 제가 X라인 서클 제가 이렇게 적당히 그렸습니다. 여기에 반지름 10인원을 그렸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어레이 선택하고요. 이번엔 폴라 어레이입니다. 폴라 어레이 회전 배열이요. 자, 클릭합니다. 회전하는 거예요. 회전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회전하는 중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심점의 위치를 클릭해주면 이렇게 회전하는 거 보이시나요? 회전하면서 배열을 합니다. 바로 이 부분. 아이템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그 다음에 비트윈, 이건 각도입니다. 각도예요. 그 다음에 로우, 그 다음 비트윈. 자, 아이템의 개수 12개. 그러면 이렇게 12개의 아이템으로 늘어나고, 자, 로우는 태극기처럼 옆으로 이렇게 붙습니다. 이렇게 붙어요. 간격도 내가 적당히 조절해 줄 수 있고요. 레벨은 역시 Z축 방향이니까 무시하시면 되겠고, 오소시에이티브는 안 쓰니까 끄고, 클로즈. 자, 한번 만들어 보시죠. 다시 이번엔 어레이로 그려볼 겁니다. X라인 0도, 그 다음 30도, 90도, 자, 150도. 서클 반지름 20, 다시 한번 서클 반지름 40, 다시 한번 서클 반지름 55. 자, 트림. 그 다음 특성 일치. 서클 반지름 3.5, 다시 서클 반지름 6.5, 다시 한번 반지름 10. 자, 어레이 폴라 어레이 중심점 지정하고 수량 4개. 그럼 금방 복사된 거 보이시죠? 다시 한번 볼까요? 선택하고 폴라 어레이 중심점 지정하고 개수 6개. 그러면 금방 만들어졌네요. 한번 해보시죠. 자, 이런 경우는 좀 특이해요. 이런 경우는 패턴을 만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만큼이 반복되는 게 아니고 요렇게가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요 부분까지 패턴을 만드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립니다. X라인 0도, 90도, 60도, 120도. 서클 반지름 20, 다시 한번 서클 반지름 40. 자, 이때 이제 요 두 군데에서 혹은 여기 두 군데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두 군데서 만드셔야 돼요. 그냥은 안 돼요. 자, 서클. 자, 반지름 5mm, 반지름 10mm, 그다음 반지름 20mm. 자, 여기도 반지름 20mm. 이렇게요. 그러면 트림을 하게 되면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이렇게요. 요만큼의 선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요 선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서도 마찬가지 옵셋 5mm. 자, 트림. 자, 이렇게요. 자, 여기도 옵셋 5mm. 트림. 이거 서클을 그리게 되면 대략 이 정도? 네. 선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런 모습이 됩니다. 요 부분만
이렇게 매치 프로퍼티스 주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얘 필요 없고요. 얘도 이제 필요 없습니다. 요것만 가지고 어레이 하는 거예요. 어레이, 폴라 어레이 중심점 지정해주면 어떤가요? 쭉 패턴으로 배열된 거 보이시죠? 자, 하나 더요. 반지름 4mm, 반지름 5mm. 그리고 여기를 끊었습니다. 그죠? 자, 어레이, 폴라 어레이. 근데 문제가 뭐냐면 터진 방향이 회전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죠? 근데 과제물은 어떤가요? 터진 방향이 한쪽으로 일정하게 가고 있죠. 왼쪽 하단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근데 얘는 어떤가요? 왼쪽 하단, 우측 하단, 우측 중간, 우측 상단, 그 다음에 중간, 상단, 그 다음 왼쪽 상단 이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여기 로테이트 아이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템 회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얘를 끄셔야 어떻게 돼요? 다 왼쪽 하단을 바라보고 있게 됩니다. 보통은 로테이트 아이템을 체크해 놓고 사용합니다. 켜놓고 쓰는데 이런 경우는 빼는 거죠. 자, 아이템의 개수 4개, 어레이. 그러면 금방 모양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어 보시죠. X라인 0도, 30도, 90도, 150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서클. 반지름 11. 자, 이렇게 홈이 있는데 홈 넘어가고요. 서클. 반지름 19.5mm. 다시 서클. 반지름 25mm. 특성 일치로. 네. 그다음 지름 95mm. 역시 얘도 패턴입니다. 이것도 패턴이에요. 다 그릴 필요 없고, 자, 여기다가 지름 7mm, 지름 7mm, 옵셋 7 나누기 2. 이렇게 생긴 겁니다. 필렛, 옵셋 5mm, 자, 트림. 역시 트림. 이렇게요. 얘만 있으면 돼요. 다 필요 없고. 자, 특성 일치. 그 다음 시작 끝 반지름. 시작 끝 반지름 22mm. 그리고 자, 어레이. 자, 선택하고요. 폴라 어레이. 그러면 한 번에 만들어진 거 이해되시나요? 자, 얘하고 그 오른편에 있는 것까지 한번 같이 해보시죠. 자, X라인. 이거. 자, 0도, 90도. 자, 특성 일치. 서클. 반지름 9mm, 옵셋 9mm, 다시 21mm, 그 다음 옵셋 2mm, 특성 일치, 필렛, 트림. 얘 이제 지우면 안 돼요. 옵셋 15mm, 17.5mm, 서클, 반지름 6mm, 반지름 8mm,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다시 한번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자, 커팅 엣지 지정하고 트림. 자, 서클, 반지름 53.5mm, 다시 한번 60mm. 자, 트림.
어레이, 폴라 어레이, 수량 4개. 그 다음 옵셋 24 나누기 2. 자, 특성 일치, 트림으로 끊고 필렛. 자, 어레이, 폴라 어레이, 12개인가요? 수량이? 네, 수량 12개로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 거요. 레이, 0도, 60도, 300도. 자, 그 다음 서클, 지름 30, 반지름 20, 그 다음 80, 속성 일치. 자, 지름 10mm, 반지름 10mm. 이거 필요 없어요. 자, 트림.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옵셋 5mm. 자, 필렛 반지름 2mm, 필렛 반지름 4mm. 트림. 미리 다 조절해 놔야 되는 거죠? 네, 이렇게요. 어레이, 폴라 어레이 3개. 그 다음 필렛 반지름 30mm, 트림. 이런 뭔가 잘못됐다. 트림. 그러면 금방 만들어지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X라인 0도, 90도. 서클, 반지름 9mm. X라인, 버티컬, 옵셋 22mm. 옵셋 2.5mm. 특성 일치, 필렛, 트림. 서클, 반지름 19. 다시 한번 서클, 반지름 65, 옵셋 11. 트림. 옵셋 10mm. 서클, 반지름 10mm.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30. 트림. 필렛. 이거 잘못 지웠구나. 다시 옵셋 30mm, 20mm. 서클, 반지름 40. 자, 트림 조금 끊고 필렛 반지름 19, 필렛 반지름 5. 어레이, 폴라 어레이 수량 4개. 그러면 금방 만들어집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쭉 넘어가서 조인부터 할 겁니다. 조인, 결합이요. 결합부터 할 건데, 자, 명령은 조인입니다. 단축키는 J예요. 자, 선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이런 식으로.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 그려보시죠. 트림으로 해서 요게 잘라낼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이런 식으로요. 선을 잘라낸 거예요. 그냥 별거 없죠. 자, 만들어 보시죠. 조인이라는 명령은 굉장히 단순해요. 동일선상에 있는, 지금 이 선과 이 선이 동일선상에 있는 거죠. 그죠? 제가 끊었으니까 동일선상에 있단 말이죠. 이렇게 동일선상에 있는 선을 하나로 만들어 줍니다. 조인. 여기 캐드가 물어봐요. select source object. 원본을 선택하랍니다. 그리고 select of to join. 조인할 객체를 선택하랍니다. 엔터 없어요. 선택합니다. 그리고 엔터. 조인되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다시 한번 보세요. 얘는 지금 노란색이고 얘는 빨간색이잖아요. 레이어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원본 쪽으로 합쳐지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라인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건은 끝점을 붙이는 거예요. 끝점을 붙여놓는 겁니다. 이렇게 끝점이 붙어 있는 경우, 이렇게 끝점이 붙어 있는 경우, 자, 제가 이렇게 세로선은 전부 다 레이어를 바꿔 놓죠.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조인, 소스 선택하고 나머지 그냥 이렇게 쭉 선택합니다. 그리고 엔터.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로 다 연결이 돼 버립니다. 요때 연결되는 건 폴리라인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보셔도 좋아요. 제가 중간에 여기다가 이렇게 서클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트림으로 이렇게 잘랐어요. 자, 조인. 나머지 다 선택. 엔터. 그러면 연결되는 거 보이시나요? 요거 폴리라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렉탱글하고 폴리곤 그릴 때 이 두 가지가 폴리선입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얘도 바로 폴리선 만드는 명령어예요. 이렇게 조인 같은 경우가 바로 폴리선 만드는 명령어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좀 크게 그릴 거예요. 200mm. 자, 200mm, 200mm, 400mm, 2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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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400mm.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곡선을 그렸고요. 이거 전부 다 조인할 겁니다. 그럼 하나로 연결된 거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자, 여기까지 하셨죠? 제가 이 끝에다가 100mm니까 20mm짜리 하이 20짜리 반지름 20짜리 원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반지름 20이요. 여러분들도 그려보시죠. 어레이 원을 선택합니다. 엔터. 패스예요. 경로입니다. 경로. 우리가 내비게이션에서 목적지를 클릭하고 가는 길을 눌러보면 내비게이션이 뭐라 그래요? 경로를 탐색합니다 라고 하죠. 길이에요. 가는 길입니다. 즉, 저 원이 가는 길이요. 패스를 하고 선택을 하면 내가 선택한 길을 따라서 원이 쭉 복사되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비트윈에서 조절하시면 돼요. 100mm. 100mm 간격으로 쭉 복제된 거 보이시나요? 반지름 20이니까 40mm 간격으로. 40mm 간격으로 쭈루룩 나열된 거 보이시죠? 자, 100mm 간격으로. 여기 살펴보면은요. 비트윈에서 간격이 있고 아이템에서 23개로 자동 계산되어져서 나오네요. 100mm 간격으로 하면 전체 23개가 필요하네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어레이 원 선택하고 패스. 경로란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려놓은 경로 있죠. 요거 경로요. 경로는 폴리라인으로 그리셔야 돼요. 라인이 아니고 폴리선으로 그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폴리선으로 그리는 방법이, 즉 방금 봤던 조인이라는 명령어로
폴리선을 만들어내는 거죠. 폴리선 선택한 다음 여기 나머지는 다 필요 없고요. 여기 지금 메주어라고 돼 있는 거 보이시나요? 메주어하고 디바이드하고, 메주어는 간격이란 뜻이고 디바이드는 등분이란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디바이드로 나도 바꿨습니다. 디바이드로 바꿨어요. 그러면 여기가 뭐로 바뀌냐면 아이템으로 바뀝니다. 아까 비트윈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디바이드로 바꾸면 아이템으로 바뀝니다. 디바이드는 등분이란 뜻이에요. 지금 다시 말하면 지금 37등분으로 나누어 주세요 라는 뜻이 됩니다. 아까 23개였나? 23등분으로 나누어 주세요.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23등분이 되는 겁니다. 20등분으로 나눠주세요. 그러면 간격이 얼마가 되는 거죠? 약 115.8mm.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15.8mm가 됩니다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작업하는 방법이 이렇게 해요. 100mm에서 디바이드로 혹은 메주어로 그 간격을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